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게 누굽니까?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이분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시민단체에서 이제 뭐 내란 뭐 방조 혐의인가요? 그 때문에 고소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보면 이제 뭐 비상겸 당시에는 뭐 그 당시 이제 조태용 외교장관이 뭐 증언 같은 걸 보면 뭐 윤석열한테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위의 네. 모습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번 그 비상계엄이 뭐 헌정문란을 하기 위한 폭동인지 아니면 뭐 비상계엄 조치인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 국정조사 특위에 나가가지고도 네. 뭐 이게 야당 탄핵 때문에 이제 비상계엄 조치한 거 아니냐는 식의 이제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뭐 국무회의 이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이루어졌을 때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랑 당시 이제 그다음 최상 부총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그게 뭐 국무회의다라는 식으로 옹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 그 뒤에도 계속 말이 나옵니다. 뭐 이른바 이제 탄핵에 대해서 뭐 나경원이라든 김기현 의원 등한테 접촉해가지고 탄핵 반대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 최근에 한덕수 후보를 적극 민 것도 이제 뭐 이 사람 이름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이제 약간 뒤끝으로 또 말한 게 이 용산하고 당지도부가 합작해가지고 한덕수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탈당 문제가 계속 이제 뭐 결국엔 탈당을 했지만 정리되지 못한 것도 이 정인석 실장 등 용산 쪽에서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야 탈당할 생각 없다는 식으로 이제 공세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진석이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유명한 인물이고 나름대로 이제 지금 구 여권에서는 방구 좀 꽤나 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일단 이력을 좀 살펴보면 이제 한국일보에서 기자 15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2000년에 이제 16대 국회에 자민련의 목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선을 하는데 중간에 떨어지기도 했고 특히 이제 좀 중앙 정치에서 좀 이름이 난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는데 요때 이제 자기 자랑이에요. 맨날 그때 박근혜하고 이명박 사이가 되게 안 좋았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의 화해를 주선했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 뭐 공천관리위원장, 국회 부의장도 했지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항상 보면은 당이 어려울 때 옛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끌어오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엔 이제 박근혜 탄핵 직후인 그때 이제 당 이름도 헷갈려요. 자유한국당이었나? 자유한국당이었나? 새누리당이었나? 예. 이때 데려오려고 하는데 역할을 한 게 충청 대망론을 했던 충청도 출신의 정진석 실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윤석열도 이제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처세술이 좋은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이제 비서실장에 임명될 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안에 혀처럼 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사실은 이거 다 그냥 밖에 나온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저분은 이제 자기 아버지 덕에 꽃길을 걸었다고 보는 게 맞죠. 아버지 덕에? 아버지가 정성모 전 의원인데 내무부 장관, 뭐 경찰 치안국장, 충남도지사 6선 의원입니다. 특히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저분의 정진석의 충남 공주연기 지역구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땅 짓고 헤엄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본인이 너무 엉망이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모든 걸 해왔다는 게 맞고 특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버지는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장관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그것 때문에 공천 탈락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친이 쿠데타를 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대를 이어 쿠데타 정권에 근무하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뭐 이제 고향 친구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뭐 의원님 제 고향이 같습니다라고 해서 당신 고향 서울 아니냐 그랬더니 아버지 고향이 공주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뭐 나이도 똑같고 하니까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고향 친구 됐고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사퇴하고 난 뒤에 이제 진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만나가지고 이 정치권에 들어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윤석열이 이제 정치권 참여 선언할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한 25명 데려와가지고 섰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딱 있어요. 윤석열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머리가 2대8 가르마 이상하게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정진석, 권성동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뭐 이제 뭐 좌진석, 우성동이라는 별명도 맞습니다. 네. 근데 자기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원조 윤핵관이라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자기는 그게 아니고 원조 윤핵관을 부르지 말고 윤백관이라고 해달라. 그래서 뭐 윤석열을 위해 백의 종군하는 관계자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윤석열 일병 구하기라도 하고 싶은 것. 윤석열 일단
미필이가 일병은 아닌데 아무튼 윤석열 구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백의 종군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종군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선을 넘어도 한창 넘었고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1년 전에 됐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총선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이제 정치 인생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비서실장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그 당시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께서 더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데 미력하나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 다 지금 빈말이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일단은 그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계속 노무현 그 전 대통령 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비서실장 국정 2인자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한 사람을 안 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노무현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늠 할 수 있는 척도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결국 내란 잔당을 얘기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한 사람들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역시 MB 정부에 의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한 신임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뭐 저기 어떤 윤석열의 가치 외교 이게 이제 김태효의 작품이라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뭐 이제 아크로비스타 시절부터 술친구라는 얘기가 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임한다. 이제 국가안보실 1차장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의 외교 정책을 이제 본인이 다 정리를 그 조정하고 있다 이런 그 말이 있었고요. 그 내란 그 전후에서는 이제 알려진 얘기는 김태효 차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이제 전화 받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지금 알리바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의혹이 제기된 게 이제 정동영 의원이 이 얘기한 겁니다. 그 김태호가 비상계제 해제 다음 날인 그 4일에 당시 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하고 통화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실은 이제 뭐 계엄 선포 당일 밤에 통화한 건 좀 맞으나 이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태호가 2023년 6월에 그 북파 공작 부대 그 HID 그 강원도에 위치한 거기 네. 방문해서 훈련을 점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HID 출신 그 장교가 안보실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 현안 대응팀에서 근무하게 된 건데 이분이 이 사람이 거길 왜 갔는지 그래서 이 행보 자체가 이제 내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네. 사전 준비 아니냐 이게 이제 야권의 의혹 제기인데 뭐 나름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가 뭐 할 때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네. 가장 목소리가 크고 자리에 비해서 상당히 존재감이 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국면 지난 연말부터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이 탄핵 네. 국면에 너무 조용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캥기는 사람들이 뒤에 숨고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했듯이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도대체 쟤는 왜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이죠. 해명을 한 과정을 봐도 이제 뭐그 당시에 이제 자기는 골드버그 대사랑 그 12월 4일이 아니라 11월 3일 밤 통화를 했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해명 자체들을 봐도 골드버그 대사가 그 당시 이제 계엄 당일날 우리 뭐 국가정보원이라든가 네. 외교부 같은 이 뭐 이런 관계자들 통화를 시도했는데 기록 시도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안보 한미 동맹 이런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계엄 정작 예. 비상계엄 하면서 이 정부는 또 게다가 한미 동맹을 엄청 강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도 전화를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김 차장 말을 한 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 당시에 시민들이 이제 국회에 달려가지고 윤석열 이 헌정식 중단시도 온몸을 막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추후 상황을 지켜봅시다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윤석열 내란행위 옹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모자란 사람인데 최근에 한미 통상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 와중에 자기가 뭐 조선업 관련된 논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면된 정부가 무슨 협상을 하고 하물며 김태효가 나와서 하냐 이런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냥 뭐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말을 그냥 네. 인용을 하면 내란을 기획하고 외환을 기획하는 혐의자가 몰래 협상단을 따라 미국에 갔다. 뭘 또 약속했을까? 그는 한미일 동맹을 주장해왔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주장해왔던 인물이다. 이들이 내란과 외환은 우리나라를 망칠 것이다. 우리가 지켜내자. 뭐 이렇게 말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이 정부들 보면 뭐 아까 그 김태호 차장 이야기도 있지만 지난번에 뭐 한미 협상 관련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도 왜 스콧 베서트 미국 재무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뭐 논란이 됐죠.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게 파면당한 정권 인사들이 한미 뭐 관세 협상이든 안보 협력이든 이런 걸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개입하려고 하는 이게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 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김태효가 MB 때 잘 나갔던 건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간 이유 결국은 윤석열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갔냐는 의심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려진 것만 얘기하면 이제 뭐 2021년 초에 알았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윤석열이 외교안보 분야 자문을 맡았는데 이때 관계가 시작됐다. 뭐 대충 그림은 타당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달라붙기 시작한 게 그 과거 이명박 떨거지들 친이계들이었거든요. 근데 김태호가 과연 그것만으로 알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나 어쨌든 이때부터 그 외교안보 자문을 받으면서 관계가 시작됐다는 게 이제 네. 공식적인 얘기고요. 또 두 사람이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사니까 네. 밤에 또 얼마나 많이 뭐 술을 마셨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진 얘기로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는데 뭐 친분을 어떻게 쌓았는지는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윤석열의 외교안보 정책 우리가 이제 이제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치 외교는 당연히 김태효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김태효하고 대학 동기인 분이 계세요. 친한 형님인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근데 그래서 그때 김태효가 그랬답니다. 이제 그 있는 집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애들끼리 따로 놀았대요. 그때 이제 돌 안 던지면 네. 이상한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상우가 그러니까 저 김태효가 누구의 수제자였냐면 당시에 서강대 교수하던 이상우 교수라고 이제 보수학자 되게 거두가 계시는데 네. 이분이 그 가치외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그렇구나. 하셨대요. 그래서 네. 그거를 수제자인 김태효가 받아서 이제 그걸 본인이 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윤석열한테 이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타당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얘기하시고 생각나는 게 윤석열이 이제 파면된 다음에 사저로 돌아왔는데 그날 꽃다발을 준 사람이 김태효. 누군가 봤더니 김태효 모친이고 심지어는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크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인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김태우 부친이 또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뭐 고검장 90년대까지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그런 인연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뭔가 우리 동네 뭐 주민에다가 아버지는 검찰 출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관계는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김태효가 들어오면서 같이 외고 이런 거면서 이제 가장 이제 컸던 게 이제 한미일 협력 이제 내세우면서 이제 네. 한일 관계 개선에 이제 맞아요. 네.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물컵반을 먼저 우리가 채우면 일본이 채울 거라는 무슨 물컵 반론인가 뭐 이런 걸 아직도 안 내세워가지고 채우고 있죠 지금. 네. 네. 일본 전범기업 참여 없이 제3자 변제 방안 밀고 나갔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뭐 강제징용 뭐 할머니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보면 김 차장이 옛날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뭐 네. 교수 시절에도 보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같은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제 뭐 대외 전략 비서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외교 실세 이름 날릴 때도 보면 그 당시 그 한번 논란이 돼가지고 사퇴했던 계기가 그거잖아요.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질소미아 그거 했다가 사퇴했던 계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도 보면 또 그런 논란도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MB 정부 때 이 북한에 대해 강경책 내었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하고 그 어디 중국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 북한이 깠잖아요. 이름을 직접 깠어요. 김태우랑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김태우가 이제 예전부터 보면은 뉴라이트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뭐 중일마 이런 발언까지 해버립니다. 이번에 네. 호가 돼버렸죠 중일마. 근데 이제 본인이 뉴라이트는 자기가 참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백인 선언에 이름을 올려서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자기가 네. 한 건 아니다. 나는 네. 이름을 올렸지만 활동한 적 없고 그때만 해도 뉴라이트가 이제 혁신적 깨끗한 우파라고 봤는데 이제 변질되고 악용되어서 나는 뉴라이트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저분의 호 중일마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까 김준우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 사람의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논문 주제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2009년 그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에서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다고 해요. 네. 일본이 인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상호 교수 이 양반이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21세기 냉전의 핵심은 이념과 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일도 그렇고 뭐 가치외교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김태호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렇게 아니 생각할 우리 아까 수밖에 없는 김주현 것이죠. 얘기할 때도 이제 윤석열이 관계 맺음을 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김태호도 보니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수사했고 당시 김태호의 혐의는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결론적으로 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똑같이 붙어서 기소했던 다른 혐의로 뭐 군사 기밀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유죄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벌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자기가 정부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써먹는 그 묘한 생각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인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제안하는 사람 두 쪽 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술 한 번 먹고 아 형님 동생 회포 푸는 건가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아까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저 김태효 선친이 검사니까 아, 네. 내가 네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다 뭐 이렇게 술을 먹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저도 거고요. 이제 옛날에 법조 출입을 해보면 참 특이한 게 검사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피의자들을 자기가 구속시킨 피의자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친해진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아니 그 네, 보니까 아주 네. 비근한 예가 네. 제가 박근혜 청와대 때 이제 조홍천 전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 네. 그때 박근혜 청와대 법무비서관인가 했어요. 근데 맞아요, 네. 그때 이 양반이 박지만을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박지만 목으로 청와대에 오고 계속 박지만 저걸 해요.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뒤를 봐주고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문제가 나중에 다 드러난 거지만 그 최순실 파와 박지만 파의 어떤 권력 암투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보면 박지만을 대변한 조홍천이 이거를 이제 최순실 쪽을 치기 위해서 건넸다는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이제 와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게 상당히 그렇네요. 그려지고. 근데 네. 제일 신기한 게 그때 그런 거였습니다. 본인이 구속시켜 놓고서 왜 본인이 박지만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지 케어하고 있는지. 예. 묘한 습성이 아닐까 싶고